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채널 운영자 이용훈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제7대 차태왕시기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태왕 원년입니다. 차태왕 원년 서기 146년이고요. 차태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1. 즉위 서기 146년 12월에 즉위합니다. 이때가 차태왕 원년이고 즉위할 때 차태왕의 나이는 76세입니다. 생년 태어난 해는 서기 71년 태조태왕 19년에 출생을 합니다. 이름은 수성이고요. 태조태왕의 친동생으로 모친이 동일합니다. 단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차태왕 수성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조태왕의 동생이라는 것과 어머니가 같다는 것, 동복 형제이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태왕으로 된 것으로 보아 왕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징, 차태왕은 용감하고 체격이 건장하여 위엄이 있었으나 인자함은 적었다. 태조태왕 시절에 태조태왕 69년입니다. 서기 121년 수성이 51세 되던 해입니다. 후한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누가? 수성이 막아냅니다. 태조태왕의 동생으로서 대장군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후한의 수만 또는 수십만 대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오히려 적은 병사를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토와 요동을 공격하여 2,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이때부터 즉 차태왕이 태조태왕 69년에 후한의 침공을 막아내는 그 시기죠. 바로 이때 차태왕 수성이 항복한다는 전술을 가지고 상대를 속여서 한족의 군대를 막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막아낸 해 11월부터 차태왕이 군사와 나랏일을 통괄하게 됩니다. 태조태왕이 통괄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죠. 그래서 이미 51세부터 거의 태왕의 지위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본인이 51세에 권력을 잡고 26년이 지난 76세에 태조태왕이 이제 왕위를 물려줘서 그 왕이 태왕의 자리를 받아 즉위를 합니다. 차태왕 제위 시절 태조태왕은 상황,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살아서 이제 상황, 황제의 위, 고구려의 태왕들이 천자이기 때문에 찐 삼국사는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황으로 살아 계셨으며 굴천에 있는 별궁에 물러나 계십니다. 태조태왕이 물러날 때의 나이는 100세였고 이때 차태왕의 나이는 76세였습니다. 그리고 태조태왕은 상황으로서 19년을 더 사십니다. 그래서 태조태왕 제위 94년 100세 때 태조태왕이 7살에 등극을 하시기 때문에 100세 제위 94년이 되는 해는 100세가 됩니다. 이 100세가 되는 해에 동생 수성에게 선의하였고 차태왕이 또 20년 동안 잘 다스립니다. 제위 20년 되는 해에 3월 달에 119세의 나이로 태조태왕께서는 사망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차태왕 2년입니다. 2년 서기 147년. 자, 차태왕 2년 2월 달에 차태왕의 관나무의 패자 미유를 좌보로 삼았다. 여기서 차태왕의 충신들 3명 나오죠. 뭐 간신이라고도 하지만 차태왕의 입장에서는 충신입니다. 미유, 어지류, 양신. 수성의 측근으로서 모두 차태왕의 옛 친구들이다. 수성이 태왕, 차태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때 간신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자, 3월 달입니다. 2년 3월 차태왕이 우복 고복장을 죽였다. 고복장은 태조태왕의 충신으로서 태조태왕의 측근입니다. 태조태왕에게 새로 임금이 된 수성에게 옥새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다가 차태왕 즉 수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고복장을 처형하니 나라 사람들 모두가 분노하고 애석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2년 7월 좌보 목도로가 아프다는 핑계로
나이가 많다며 벼슬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 목도로는 백고의 장인입니다. 고구려사 철학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백고는 훗날 차태왕 다음 새로 신태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즉 백고는 차태왕의 아우가 동생이 되죠. 그러니까 태조태왕의 동생 차태왕, 또 동생 백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도로가 벼슬에서 물러나자 환나이우태 어지류를 좌보로 임명하고 자기를 올려 대주부로 삼습니다. 누가? 차태왕이요. 자, 그리고 2년 10월 비륜하의 양신을, 그러니까 미유 어지루 양신이 차태왕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의 대부로 삼고 자기를 올려 우태로 삼았다. 누구를? 양신을 그렇게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태왕 3년입니다. 서기 148년 3년 4월, 차태왕 3년 서기 148년 여름 4월에 차태왕이 사람을 시켜서 태조태왕의 맏아들인 막근 왕자를 죽였다. 막근의 동생 막덕은 화가 잇따라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맸다. 결국은 차태왕이 수성이 자기 형 태조태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참 권력의 세계는 잔인하기 때문에 차태왕 입장에서는 태조태왕이 살아계시고 그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 자기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밑에 간신들이 또 부추겼을 거고요. 자, 3년 7월입니다. 차태왕이 평유원에 사냥을 갔다가 사무 점치는 관리를 죽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태왕이 태조태왕의 아들도 죽이고 또 점치는 관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말한다 해서 죽이고, 이렇게 잔인한 면을 역사책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죽였는지 과정을 보면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가 쫄쫄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자꾸 울어. 화가 나니까 차태왕이 쐈어요. 쐈는데 또 안 맞았네. 자, 그래서 사무 점치는 관리한테 물어봅니다. 흰 여우가 쫓아왔고 내가 쐈는데 쟤를 못 죽였다. 찜찜하잖아요, 차태왕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무가 말하기를, 여우는 원래 요사스러운 짐수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색깔이 흰이 더욱 괴이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전하고자 하는 뜻을 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반성의 별표하게 하여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께서 덕을 닦는다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반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차태왕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지금 벌어진 사냥하기 3개월 전에 태조태왕 자기 선 황제의 맏아들 막근하고 그 둘째 아들 막덕을 죽였어요. 그런데 반성하라 그러면 차태왕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흔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태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차태왕이 말하기를, 흉하면 흉하고 길하면 길한 것이지 내가 이미 요사스러운 것이라 말해놓고 다시 복이 된다고 하니 어찌 이리도 거짓을 말하는가 라고 하고 마침내 그 사물을 죽였다. 죽입니다. 활을 쏴서 죽여요. 예, 그 정도로 차태왕이 포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차태왕 20년 기록입니다. 방금 전 차태왕 3년 기록에서 차태왕 20년 기록으로 우리가 넘어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단 얘기죠. 즉 영토 변화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지진이 있었다, 이런 기록, 자연 관련 기록들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 차태왕의 20년 이 시기가 평화스러운 시기였단 얘기입니다. 자, 차태왕 20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3월, 차태왕 20년 서기 165년 3월에 태조태왕이 별궁에서 돌아가셨다. 이때 나이가 119세였다. 태조태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태조태왕 등의 나이 비교하는 거는 네이버 웹툰 찐 삼국사 65화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만화 그려놓으면서 칼라로 비교 연표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명림다프, 중요한 인물이죠. 명림다프의 나이도 두 기록이 좀 달라요. 삼국사기 기록은 노인으로 나오고 고구려사 초력에는 젊은 장수로 나옵니다. 그 역시 나이를 기록해놨으니까 네이버에 붙은 찐 삼국사 65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년 10월 태조탕이 3월에 돌아가시고 7개월 후의 얘기입니다. 10월 차태왕 20년 10월에 연나의 조의 명림다프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하여 차태왕을 죽였다. 자,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이전 모봉태왕 시절의 쿠데타도 왕을 시해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진짜 쿠데타라는 사람들이 권력의 전면으로 나서서 새로운 왕을 옹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조태왕이 됐죠. 지금 차태왕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명림다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명림다프가 쿠데타를 일으켜 차태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림다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차태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세력들이 명림다프와 힘을 합쳤다는 얘기죠.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차태왕을 죽인 명림다프는 자보 어지류를 불러들여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였고, 명림다프와 어지류는 차태왕의 신복인 미유, 양신 및 그들의 부하들을 모조리 주살하였다. 이 내용은 고구려사 철학에 자세히 나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명림다프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하여 차태왕을 죽였다,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명림다프가 차태왕을 죽인 후에 이제 차태왕이 죽었죠. 그 후에 차태왕이라고 시호를 붙여드립니다. 자, 차태왕편 요약입니다. 차태왕 요약.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태조태왕이 양이한 때부터 차태왕 사망 시기까지 거의 20년 제이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영토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였고, 즉 태평성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 입장이고요. 다만 일부 귀족들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권력이 독점돼 있죠. 차태왕과 그 주변의 3명의 간신들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고, 권력 독점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즉 소외된 귀족들이 불만이 누적돼요. 그러면 결국 왕족과 귀족들 간의 권력 싸움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표면화된 게 명림다프의 쿠데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명림다프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신태왕, 명림다프가 옹립한 왕입니다. 신태왕 시절 국상으로서 좌보, 우보, 태보 대신 이제 국상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국상 명림다프가 되는 거죠. 나라의 재상. 이 명림다프가 국상을 하면서 이제 국상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삼태보에서. 국상으로서 한족의 대대적인 침공이 있어요. 이것을 명림다프가 자원지방에서 청야전술로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이 전쟁으로 한족은 후한이죠. 한족은 이제 연합체가 질이 멸멸하게 돼요.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이때 청야전술로 자원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원대첩이라고 합니다. 큰 사건이었죠. 이렇게 자원대첩을 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이라는 명분이 약화되고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이러한 명림다프, 국산 명림다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 신태왕 시기를 우리가 고찰해 볼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차태왕 제20년실의 영토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